마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의식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의식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것들, 이거를 알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거를 물리주의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는 거야. 세상의 정서가 본질이 뭔지, 의식이란 정신세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고. 근데 물리적 현상으로 마음을 설명한다. 즉, 우리의 감정, 생각, 의식 모두 심적 사건이 뇌를 포함한 몸의 물리적 작용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에 불과하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있잖아. 실제로 우리 생각해봐. 내 감정, 이 감정 고귀한 거지, 가치 있는 거지. 이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과학적으로 보면 그거는 작용이야, 작용. 그냥 이미지야. 실체가 없는 이미지라고. 그러니까 좀 이 물리주의 이론가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생각, 의식 같은 이런 추상적인 관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현상도 이미지에 불과한 거니까 설명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자, 다만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리주의 이론 내에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한다. 그 다양한 입장을 말할 거야. 세 가지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자, 보자. 자,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뭘까? 아니, 마음 자체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고. 자, 봅시다. 유형 동일설. 자, 이름 알아도 첫 번째.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뇌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시간과 동일하다는 이론. 뇌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하고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똑같아. 그러니까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있어. 심적 사건이니까 어떤 마음에 어떤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특정한 거야. 특정하다는 얘기는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거하고 뇌에서도 똑같이 물리적 사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두 개가 동일하다는 얘기지. 심적 사건하고 뇌의 사건. 그러면 뇌에 하나, 마음에 하나. 이게 동일하다는 얘기가 유형 동일설이라고. 번개가 전기 방전과 동일한 것처럼 가령 고통이라는 게 있어. 이게 바로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라고. 시섬유 발화 같은 뇌의 신경 생물학적 사건과 동일하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고통이란 감정 있잖아. 시섬유 발화 같은 뇌의 신경 생물학적인 사건과 동일한 거야. 그럼 짝이 맞았지, 그지? 이 시섬유 발화, 이게 뭐였는데? 뇌의 작용이란 말이야. 위에서 말하면 뇌의 특정 부위의 물리적 사건하고 동일하다고. 그럼 생각해봐. 정서건 생각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추상적인 것은 뇌의 작용, 뇌의 부위, 특정 부위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하자. 자, 봐봐. 고통을 느끼면 뇌가 있잖아. 저런 작용을 한다며.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잖아? 뇌에다가 그 작용을 하면 고통을 느낀대. 맞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 놓은 거야. 추상적인 정서적 감정하고 뇌에 작용하고. 그래, 이 뇌의 작용을 보면 그 정서가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유형 동일설은 스마트라는 사람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입자의 배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초월하는 감각,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감각과 의식은 물리적 배열로 설명할 수 있다. 물리적 배열을 벗어나는 감각이나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집으면 모든 감각이나 의식은 물리적 배열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심적 사건은 뇌 안에서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가 상관관계를 맺지 않는다. 양자는 상관관계, 서로 관련성을 맺지 않는다. 자, 그러면 심적 사건은 뇌 안의 특정 프로세스와 동일하므로 양자는 상관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 상관관계가 뭐냐면, 자, 선생님 봐봐. 인과관계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야. 알았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게 인과관계고, 상관관계는 이런 거야. 예를 들어볼게. 게임을 많이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적이다. 이거는 인과관계를 설명한 거야. 게임을 많이 한 사람은 폭력적이다.
그럼 뒤집어 볼까? 폭력적인 사람 모두가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 맞지, 그지? 그럼 이건 상관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야. 물론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오락 게임인데 폭력적 게임을 자꾸 하다 보면 폭력에 노출됐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폭력적이다. 이 말은 맞는 거야. 근데 뒤집어가지고 폭력적인 사람 모두는 게임을 한다.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지. 이럴 때는 폭력과 게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무엇이 무엇처럼 보인다와 같이 주관적 경험은 자기의 의식 내면에 대한 관찰, 즉 내적 관찰에 의해서만 포착된다는 반론이 있다. 이 반박은 이런 거야. 자,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하니까 주관적인 경험이 결국 내적으로만 포착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포착되지 않는다. 하지만 스마트에 따르면 우리는 물리적 대상의 견주어 표현하는 방법 말고는 의식에 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물리적 실제인 다른 무엇을 통해서만, 즉 내관에 의해서만 관찰되는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스마트 같은 사람들은 물리 이론이잖아. 물리 이론이라는 건 현상, 물리 현상 알고 있지, 그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스마트 같은 사람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없어. 내적으로 자기 혼자 느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스마트는 아니다. 볼 수 있다. 내관에 의해서 관찰되는 것,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내적 정서는 뇌의 작용과 관련이 있고요. 이게 상관관계는 아니다. 아니 무슨 얘기? 상관관계는 아니지만 정서적인 어떤 시작은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동일하다. 이게 유형 동일설을 말하는 거야. 두 번째, 유형 동일설이 A유형에 속하는 심적 사건이 A유형, 그러면 X유형에 속하는 뇌의 사건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비해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 심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이 된다고 주장하는 거야. 그럼 이게 좀 다르지요. 뭐가 다르냐면, 자, 선생님 봐봐. 아까 그 동일 유형설은 이런 거야. 심적 사건이 있으면 뇌가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럼 왜 뇌에서 왜 특정 부에서 그게 작용해?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심적 사건이 일어나니까 뇌가 그냥 거기서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인과성이나 상관성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심적 사건이 있는데 꼭 반드시 그 부위에서 뇌 작용이 일어나야만 해. 이건 틀렸다는 얘기야. 그냥 심적 사건이 있으니까 뇌에서 그런 작용이 있어. 이거라고. 둘은 필연적 관계가 없는 거야. 근데 토큰 동일설은 어느 순간 심적 사건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의 신체에 발생하는 물리적 사건과만 관련된다. 그러면 과만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이때 토큰이라는 것은 개별 사례를 가리킵니다. 자,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심적 사건은 윤곽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형화하여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개별 심적 사건이 그 순간 뇌 특정 영역에 발생한 개별적 물리적 사건에 환원하는 것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원한다는 얘기는 그걸로 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만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느껴. 근데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게 정확하게 똑같지 않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면 고통, 아픔 정도가 1부터 10까지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각각 사람마다 다르다고. 예를 들어 그 똑같은 고통인데 더 많은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 덜 고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일어나는 물리적 과정은 미세하게 다를 수 있다. 토큰 동일설을 주장하는 데이비스는 물리적 사건을 뺀 순수한 심적 사건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사람들 다 물리주의 이론이기 때문에 다 물리주의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물리적 사건을 빼고 심적 사건만 존재하는 건 아니지요. 이건 다 똑같은 얘기야.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에 의존하며, 이러한 입장을
부수성이라고 그랬어.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을 수반되는 부산물일 뿐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적 사건이 일어나면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부수적으로 일어난다고. 자, 여기 이제 존재할 수 없으며, 맞지? 그러니까 부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뭐가 일어나면 따라서 일어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동일 유형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짝이 있어야 된다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게 일어나니까 심적 사건이 뇌작용을 일으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심적 사건이 있으면 동일한 물리적 사건이 따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심적 사건에 부수되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건이다. 그래서 전자에서 후자로의 영향은 없다. 그러면 심적 사건이 있고 물리적 사건이 있으면 연결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위에는 유형 동일설은 연결되는 거야. 알았니? 인과성 없고 상관성 없고, 토큰 동일설은 고통을 느낄 때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한다 그랬으니까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니까 거꾸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특정한 부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일어나는 거야. 반드시는 아니야. 그게 토큰 동일설이라고. 유형 동일설은 이게 짝이 돼서 일어나는 거야. 다르지,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나왔던 그 토큰 동일설에 관련돼서는 이게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의 연관성은 없다. 그냥 심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냥 부수적으로 물리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기능주의는, 자, 이번엔 기능주의 볼까?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은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닌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에 의해서만 정의된다. 기능,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심적 사건이 수행하는 기능. 이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시간과 사건과 동일하지 않으면서 물리주의적 설명을 가능해야 한다. 저건 봐봐. 여기서 기능주의는 심적 사건이 일어나면 물리적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심적 사건을 수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씩 다르지. 수행하는 게 기능이라고. 그러면 심적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리적 사건도 그 심적 사건이 수행할 때 일어나는 게 물리적 사건이야. 기능. 그러면 기능이니까 어떤 역할을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을 이걸 연관시켜서 설명 안 해도 된다고. 그게 뭐냐면 물리주의적 설명은 기능에 의해서 설명 가능하고요. 심적 사건을 특정 물리적 사건과 동일시하는 건 누군데? 위에 있었잖아. 유형 동일설. 그런 거하고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 말라고. 자, 퍼트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다중실현 가능성의 논변을 제시하면서 인간과 동일한 외모와 행동 패턴을 지니지만 몸의 물리적 구성은 전혀 다른 존재를 가정한다. 그리고 그 존재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보이는 반응을 한다면 그 뇌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인간과 다르더라도 그 반응 역시 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게 뇌의 반응, 뇌의 작용을 해야지만 심적 사건을 물리적 사건으로 전환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뇌의 작용에 전혀 사람과 다른 작용이 일어나. 그것도 고통의 작용이라고. 그러니까 한정 짓지 말라고. 딱 정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다기능이라고 얘기한 거야. 다중실현. 쉽게 얘기해서 고통을 받으면 소리를 지르는 것도 있고요. 인상을 쓰는 것도 있고요. 머리를 쥐어뜯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고통을 당하면 머리를 쥐어뜯는 것만 물리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중실현 가능성이니까 퍼트넘 얘기는, 자, 인상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입을 벌리거나 머리를 쥐어뜯는 거 각각 모두 물리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고통에 대한 물리적 사건. 이게 다중실현 가능성을 얘기한 거다. 고통이라는 심적 사건이 인간 C 섬유의 발화, 이거 누군데? 유형 동일설 주장이지, 그지? 외계인 Q 섬유 발화, 다르지? 인간하고 다르지? 그렇지만 이것도 물리적 사건이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특정 회로의 활성화 된대. 이 모두가 심적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물리적 사건들이야. 이게 다양하죠, 그지? 모두 동일하다는 얘기야. 퍼트넘 얘기는 이거건
1, 2, 3 모두 인간의 심적 고통을 물리적 사건으로 표현하는 거라고. 다르지만. 근데 유형 동일설은 모두 다 인간 시성에 봐라. 이게 고통을 얘기하는 거라고 물리적 사건이라고 단정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라고 포트넘이 얘기하는 거야. 자, 다중실현 가능성의 논변을 발전시킨 게 포더인데, 포더는 인간의 마음을 모듈화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됐다. 모듈이라는 게 인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 그러니까 각각 모듈은 독립적으로 입출력 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 있어서 다양한 물리적 구조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더 복잡해졌지. 아까 포트넘은 이런 방식들이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물리적 사건을 표현한다. 라고 했는데 이 포도라는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하게, 그것도 입출력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이게 막 아주 제대로 작동하는 모듈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야. 포도에 따르면 각 모듈은 심적 표상을 처리 대상으로 삼으며 이러한 표상들은 조작하여 행동으로 연결하는 일련의 계산 과정, 계산이니까 모듈이지. 그게 바로 마음이다. 그러니까 훨씬 더 복잡하다라고. 정서가 있잖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슬픔, 기쁨 막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상황에 맞았을 때 슬픔과 기쁨 막 이런 것들이 공존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때 각각의 정서, 심적 사건이 있지, 그거에 맞춰서 물리적 사건이 작동을 한다고. 그러니까 웃으면서 울어. 이걸 어떻게 설명해? 생각해봐. 웃으면서 울어. 이 심적 사건을 위의 얘기를 갖고 한다면 설명할 수가 없다고. 어떻게 우는 건 슬픔이고 웃는 건 기쁨인데 동시에 정서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설명해? 그럴 때 웃음은 기쁨의 의미, 슬픔은 약간 그 기쁨 가운데 슬픈 의미. 이게 각각 작동한다는 얘기지. 복잡하게. 정서를, 심적 사건을 물적 사건으로 표현하는데 모듈처럼 각각의 정서가 입출력 원활하게 유지된다. 그러니까 복합감정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모듈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게 포도 얘기야. 자, 동일설, 기능주의가 믿음, 욕구, 감정, 심적 사건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어 온 일상적 용어를 물리주의적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본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물리주의 입장에서 이런 추상적인 감정들을 전부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물리적 언어겠지, 당연히. 물리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만 소거적 유물론은, 자, 이거는 지금 소거적 유물론은 이러한 심리 용어를 폐기하고, 그럼 소거적 유물론이니까 물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물리적 언어로 추상적인 정서를 표현할 수 있다? No. 심리 용어들 그거 다 틀렸어. 그것들을 물리주의적 언어로, 더 이 사람 미안해. 틀렸어가 아니고 물리주의적 언어로 대체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지 말고요. 시화, 아까 뭐라 했지? 여기 있잖아. 시섬유에 봐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물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속어라는 게 나는 잘못 생각했는데, 속어는 모두 지워서 없애는 거거든. 그래서 물리주의자들이 물리적 언어로 얘기한 걸 다 속어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거든. 그러니까 읽을 때 추론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봤더니 추상적 개념, 정서적 언어를 모두 지워버리고 물리주의적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소거적 유물론이야. 더 극단적이지, 그지? 자, 뭐라 그러냐? 이름이 뭐야? 파이어 아벤트에 따르면, 자,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해. 나 지금 괴로워. 자, 괴로움이지. 인간의 심적 사건에 관한 관찰 문장을 번역하려면 해석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근원적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왜 그러냐면 이 심리를 언어로 번역하는 거잖아. 그러면 언어가 이 심리를 완벽하게 100%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야. 완벽하게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원래의 의미가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처럼 부정확한 심리 용어를 전부 다 소거하고, 소거적 유물론, 정확한 신경과학적 설명으로 심리 용어들을 다 대체해야 된다고 주장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극단적 물리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가령 과거에는 고통이
악마의 영향으로 설명됐지만 이건 과학 발전 이전의 중세, 현대에는 소거되어 신경생리학적 용어로 대체되는 것처럼 무슨 편두통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빨간색으로 보인다 같은 경험도 주관적 경험, 특정 파장 즉 전자기파에 대한 망막과 시신경의 반응 같은 객관적 과학 용어로 물리학적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는 거다. 이 사람 얘기가 파이어 아벤트가. 따라서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내관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하다고. 이게 뭔데? 정서, 생각, 감정.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지. 그치? 추상적인 거. 경험들이 물리학적 언어로 대체될 수 있다. 누구 말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심리철학은 의식, 자아, 심신관계 등 이런 것들을 해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물리주의 이론들도 서로 경쟁하면서 마음에 대한 추상적 개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켰다. 어떻게? 과학, 물리주의적 용어로. 그러나 의식의 주관적 경험, 자유의지, 인공지능의 의식 가능성 등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리, 추상적인 것들을 물리주의 입장에서 이론에서 객관적인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려고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아직 많은 문제가 남아있어. 이게 정말 정확한 표현일까? 자, 향후 인지과학, 신경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심리철학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 말, 새로운 통찰이 정확하게 추상적인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통찰이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 한 번에 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일을 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찰할 수가 있겠지. 과거와 현재를 보면서 미래를 짐작하는 거야. 그건 맞았어. 그럼 통찰력이 높은 거야.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까?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를 찾아봅시다. 1번. 내관을 긍정하는 입장은, 자, 이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정서, 감정 같은 거. 내관의 주체가 우리가 주체 외부에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단 말이었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내 마음은 나밖에 몰라. 제일 정확해. 그러면 그 감정을 알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고. 외부는 내 감정을 절대로 인지하지 못해. 이거 물리주의 이론가들이 뭐 막 규정하고 있는데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한 거. 정답 1번이죠. 그지? 2번. 심리철학의 물리주의 이론은 위에서 말한 전체적인 내용이야. 마음과 몸 관계에서 몸에 대한 마음의 위를 전제한다. 아니죠. 이 사람들은 정서를 규정하고 있잖아. 그리고 물리주의 이론에 따르면 정확하고 객관적인 용어가 대체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음보다는 뇌작용, 물리적 작용을 더 강조하는 거지. 그지? 2번. 기능주의. 딴 거 필요 없고 기능의 수용이라고 했지. 뇌의 특정한 물리적 구조나 상태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대응한다. 그러면 짝이 있다. 아까 짝이 있는 게 뭐라 했어? 짝이 있는 건 동일 유형론이라고 얘기했잖아. 이거는 기능주의가 아니지요. 그지? 대응한다가 틀렸어. 기능주의는 그냥 수행하는 기능이야. 기능주의에 따르면 대응하지 않지요가 맞는 거지. 대응하는 건 동일 유형설이니까. 그다음에 소고적 유물론에 따르면 모든 심적 사건은 해석을 통해서 물리주의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요거 아까 나온 것 중에 완벽한 의미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소고하라라고 얘기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일상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일상 용어가 우리의 정서, 감정 같은 심적 사건을 언어로 표현할 때 완벽하지가 않고 왜곡된다고 그랬잖아. 변질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소고 유물론들은 일상 용어로 표현하지 말고 과학적인 용어, 정확한 용어로 대체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한 거지. 그지? 모든 심적 사건은 해석을 통해서 언어로 번역될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다중실현 가능성. 뒤에 나온 포트넘 논변에 따르면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 사이에 아무런 관련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틀렸죠. 존재하죠. 뭐가? 심적 사건의 표현이 물리적 사건이고, 다만 이해하는 건 뭐냐면 심적 사건에 대한 물리적 사건의 표현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리적 사건의 표현은 다중실현 가능성을 따지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정답은 1번이 정확한 해석이야. 내 관을 긍정한다면 내 정서, 추상적인 그런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은 나만이 알 수 있다. 외부는 전혀 알지 못한다. 왜? 긍정하는 거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갈게요. 2번 해봅시다. 기능주의.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은 유형 동질성, 그 다음에 토큰 동질성이라고 나왔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첫 번째, 기억과 니은은 모두 얘네들 있잖아,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감각이나 의식 상태가 내 물리적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얘는 짝이 있다는 얘기고, 얘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련이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얘는 짝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짝이 있다는 얘기는 완전 밀접하다는 얘기지. 근데 얘 토큰 동질성은 심적 사건이 일어나면 따라서 부수성을 얘기했잖아. 물리적 사건이 따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얘 1이 일어나면 2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관련이 있는 거지. 1이 없으면 2가 없는 거니까 관련성이 있다. 맞았지? 2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일상적 심리 용어를 물리주의 용어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니까 물리주의 이론이지. 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야. 자, 그러면 기억과 달리 니은은, 니은은 심적 사건이 물리적 사건 자체가 아니라 부수적 현상. 이미 얘기했어. 부수성. 맞았죠? 이거 나왔잖아. 부수성.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니은과 달리 기억은 유형 동질성.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 신경 생물학적 사건과 구별할 수 없다고 본다. 구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특정 부위에서 사건이 일어났어. 일어나면 동일한 사건이라고 얘기하지요. 응? 근데 니은과 달리 심적 사건이 뇌의 특정 부위에 발생한 이거 기억이잖아, 기억. 그래서 기억은 동일하다고 주장했고요. 니은과 달리 동일하다고 구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니은은 부수적 현상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억이 있잖아. 심적 사건이 뇌의 특정 부위의 신경생물학적 사건과 그게 동일이야. 유형 동일성이야. 동일성. 구별할 수 없는 거니까 동일하다. 말장난을 잠깐 쳤으니까 보란 말이야. 이게 일치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억이 짝이 된다는 게 일치한다는 뜻이야. 니은은 부수적인 거니까 일치하지 않지.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니까 맞았죠. 알았어? 말장난에 속지 마. 자, 그 다음에 기억은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은 특정 유형의 물리적 사건으로 환원되지만, 환원된다 그랬나? 환원된다 그랬어? 환원 불가능이라고 얘기했지. 뭐가? 니은이니. 특정 유형의 심적 사건이 오직 하나의 물리적 사건에 대응한다. 이건 기억이죠, 기억. 아까 짝이 된다고 그랬잖아. 알았어? 환원되지도 못하고요, 니은은. 정답은 5번이 틀렸다. 조심해. 특히 요거 구별할 수 없다, 일치한다, 동일하다 라는 뜻이야. 기억만 그렇단 말이야. 내가 계속 얘기한다. 짝이라고 그랬어. 1대1 관계야. 그건 일치하다, 동일하다 그런 얘기야. 하지만 토큰 동질성은 그냥 얘가 중요한 거고 따라오는 거야. 연관성은 있지만 1이 없다면 2가 존재할 수 없다. 즉 심적 사건이 있어야지만 물리적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지. 3번 문제. 포도의 입장에서 보기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포도는 모듈을 얘기했지. 그치? 모듈. 퍼트넘이 다중현상을 얘기했는데 그걸 더 발전시켰지. 그치? 그래갖고 아까 웃픈 거 얘기했잖아. 웃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각각의 입출력이 원활하게 계산적으로 작용한다고. 자, 최근 언어 생성 AI에 주어진 문장을 입력해가지고 인간이 말하듯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한다. 하지만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하는 AI는 인간과 다르다. AI가 작업하는 지각 이해 학습, 인간의 다양한 의식 형태의
근저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AI가 지각하고 이해하고 학습해. 거기에 근저에 깔려있는 지향성이 없다. 이건 단순히 학습만 하는 거야. 이해만 하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인간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자기의식을 특정한 무언가로 향하면서 이 향하는 게 지향성이란 말이야. 그것에 관련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인간과 다른 점, AI는 지향성이 없다. 이러한 지향성은 의식과 행동의 일관성을 부여하고 인간이 통일된 주체로 자립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훨씬 더 고차원적이죠. 자립. 또한 타자 역시 지향성을 가진 존재로 간주한다. 이게 타자를 이렇게 간주한단 말이야. 즉 우리가 문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문장에 의해서 표현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봐봐. 내 인간이잖아. 어떤 것을 외부로부터 들어오면 뭔가 하려고 해.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하려고 해. 뭔가 만들려고 하고 뭔가 되려고 해. 이게 지향성이거든. 그러니까 AI는 그냥 이해하고 학습하고 끝이야. 지향성이 없다 그랬지. 우리의 지향성은 상대방, 다른 인간을 보면서 저 사람도 지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AI하고 근본적으로 다르죠. 그러면 여기서는 포더가 굉장히 복잡한 계산적인 모듈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면 모듈이라는 얘기는 복잡하다는 얘기는 인간만큼 심오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야. 근데 이 보기를 보니까 따라오려면 멀었어. 알았어? 포도를 비판하는 거죠. 포도 입장에서 보기에 제기할 수 있는 반론. 자, 포도는 이걸 보면서 AI가 절대 따라갈 수 없다고? 그래?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인간의 마음은 다중 모듈에 인한 일련의 프로세스이므로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로서 인간을 상징하기 힘들다. 인간을 있잖아. 이렇게 높이 보면 안 된다고요. 왜? 다중 모듈에 의한 그냥 순서대로 작동하는 것 뿐이지 무슨 지향성을 가져. 지향성을 지닌 통일된 하나의 주체가 아니야 라고 반론하겠지. 일단 보기의 내용을 반론한 거야. 정답 맞았어. 1번이야. 야, 보기에서 반론의 내용이 뭐냐면, 보기가 인간은 AI하고 다르게 지향성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럼 포도 입장에서는 그 지향성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했는데, AI도 충분히 있잖아. 지향성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거야. 인간 못지않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게 모듈의 계산적인 어떤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자, 다중 모듈, 인간 있잖아.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련의 프로세스라는 게 뭐냐면 순서 정해놓고 그대로 가는 것 뿐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야. 즉 인간이 그런 아주 심오하고 복잡하고 위대한 존재는 아니라고 비판하겠지. 알았어? 자, AI가 외부로부터 자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면 AI가 외부 존재하는 타자의 지향성을 의식하는 건 아니죠. 계속 반응한다고 해서 그게 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타자의 지향성을 인정하는 건 인간이 자신의 지향성을 가졌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타인도 그럴 거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렇다면 AI가 지향성이 없다면 타자의 지향성의 존재를 의식할 수는 없겠지요. 들었지? 그 다음에 인간이 타자의 문장에 표현된 지향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인간이 자신과는 다른 타자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고요. 지향성을 인정해야지. 다음, 동일한 문장에 대해서 AI가 출력한 문장, 인간이 표상한 문장이 똑같다면 인간에게 나타난 물리적 사건이 AI에게도 발생한다. 자, 문장을 표현하는 건 이거는 학습되고 반복해서 일어난 거지. 그게 물리적 사건, 여기 나와 있는 인간하고 똑같은 물리적 사건이 AI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안 되죠. 그럼 저건 학습이잖아, 학습. 자, 왜냐하면 여기는
AI는 학습과 이해 반복 이거밖에 없다는 얘기고 인간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으니까. 알았어? 그리고 여기 포도 입장에서는 인간에게 나타난 물리적 사건이 AI에도 발생한다. AI에도 발생한다라는 말은 여기서는 AI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가 맞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그 인간이 있잖아. 인간의 구조하고 물리적 사건 구조하고 AI의 인지 능력 가는 물리적 사건하고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달라. 그런데 이 문장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르지 않다면 이거 하나 때문에 동일하다고 얘기하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AI는 그 독립적인 모듈을 수행한다 그랬죠. 정보 처리. 됐어? 그냥 얘는 정보 처리야. AI가 출력한 문장은 정보 처리한 거라고. 인간이 표상한 문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간은 심적 사건을 물적 사건으로 변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AI하고 동일하지 않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AI는 발생한 것이 아니다. AI의 발생은 그냥 정보 처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AI에는 주어진 문장의 입력에 대해 새로운 문장을 출력하는 입출력 모듈이 존재해. AI 역시 아니야. 미래지향성을 가진 것은 아니죠. 이 입출력 모듈로 정보 처리를 하는 것이 지향성을 가졌다고 말하긴 어렵죠. 알았지? 그거는 다 배워서 한 거야. 인간하고 똑같지 않다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건 지향성이고 보기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고요. 비판, 반론을 원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보기의 내용을 반박한 건 1번이다. 알았죠? 인간도 지향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해. 알았니? 그게 반론이지.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비판한다. 가의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보기를 참고로 이번엔 반대로 비판하는 거. 보기 가지고 이 모든 물리적인 언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물리적인 언어, 물리주의적인 입장을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했던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보기 볼까? 물리주의에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의식의 물질과는 다른 독자적인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의식, 인간의 의식, 독자적인 지위, 특별한 지위, 가령 박쥐의 시각이나 청각에 의한 물리적 데이터를 아무리 축적해도 우리는 박쥐가 아니기에 박쥐가 하늘을 날 때 느낌을 절대로 알 수가 없지. 근데 물리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1인칭 당사자, 아까 내관이라고 그랬는데 알 수 있는 경험, 날 것 그대로의 감각, 이런 의식, 불가결한 구성 요소를 퀄리아라고 했다. 퀄리아라고 부른다. 그러면 이거는 물리주의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모든 걸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 불가능하다고 비판해야 되겠지. 그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정답은 4번이네. 아까 얘기했잖아. 주관적 심적 경험. 이게 내관이고요. 이건 아무도 모르고요. 외부에 의해. 이게 아까 외부야. 그러니까 내적 경험, 내적 감정, 내적 생각은 나밖에 모른다고. 경험한 게 나니까. 그런데 외부에서 그걸 규정하려고 하는 게 여기서는 물리주의 언어로 완전히 대체한다고 하는 뜻이야. 그건 불가능하지요 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니네들이 표현한 거 나만 경험했는데 어떻게 니네들이 알고 그렇게 물리주의적 용어로 바꾸는 게 맞다고 주장할 수 있어? 아니지 라고 비판한 건 4번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위클 바탕으로 보기의 사고 실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야, 이거 생각보다 꽤 어려운데. 위클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고. 태어났을 때부터 흑백의 방에서 자란 메리와 존. 두 명은 색채학자가 있다 보자. 두 명의 색채학자. 자, 둘은 방 바깥의 세계에서 빨간색으로 일컬어지는 어떤 파장을 빛으로 이루어졌는지 안단 말이야. 자, 어떤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진. 그러면 아까 빨간색 그러지 않고 무슨 가시광선, 자외선 뭐 이런 걸로 얘기할 거란 말이야.
또한 그들은 뇌의 신경섬유에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심적 사건, 빨간색이 지각할 때의 감각이 생기는지를 비롯하여 색채 지각에 의한 모든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대. 그럼 물리적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물리적 언어로 물리적 사건을 물리주의 언어로 대체하겠지. 오늘 메리와 존이 방을 나와 빨간색을 실제로 보았어. 실제로 보았다고. 이론적으로 알았는데 실제로 보았단 말이야. 적절하잖아. 스마트에 따르면 이거 복잡하게. 스마트에 따르면 메리나 존에 있어서 빨간색 실제로 처음 본 일은 색채 지각에 대한 지식은 확장되지 않겠지. 왜? 1대1이야. 짝이라고 그랬잖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이야기를 못하겠죠. 자극을 주었을 때 어떤 감각인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모든 물리적 사실을. 그러면 이게 동일 아까 유형동질서라고 똑같은 얘기인데 짝이 진단 말이야. 알았지? 응? 이 심적 사건은 이 물리적 사건하고 동일해. 이게 결론이야, 결론. 이거 이해는 없다니까. 여기서 말한 모든 물리적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니까 확장하지 않겠죠. 두 번째, 데이비스는 메리와 존이 동일한 색깔을 보더라도 뇌의 신경섬유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겠죠. 데이비스는 그 같은 유형의 경험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물리적 과정은 다르고요. 빨간색 동일하게 경험하지만 메리와 존은 다른 물리적 사건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맞았고요. 3번, 데이비슨에 따르면 메리와 존은 빨간색을 본 경험 동일하지 뇌 신경섬유에 주어진 자극이 물리적 설명만으로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고 얘기하겠죠. 이게 토큰 동일설이잖아. 맞았지? 토큰 동일설에 따르면 이게 심적 사건과 물리적 사건이 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심적 사건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물리적 설명을 완전히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내 신경섬유에 자극이 딱 되는 그거는 물리적 설명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게 토큰 동질설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았어. 퍼트넘, 다양성, 존과 메리에 따르면 색채에 대한 지각은 물리적 사실을 아는 것과 빨간색이라는 색채를 실제로 지각하는 것은 서로 다른 심적 사건이다. 다양하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인도 다양하고요. 결과도 다양한 게 퍼트넘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 틀렸구나. 파이어 아벤트 나왔어. 극단자. 어떤 사람을 처음 본 메리와 존은 저것이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면 그러한 표현은 물리적인 언어로 번역 가능한 것이다. 아니지요. 5번 틀렸죠. 왜냐하면 일상 언어가 다 폐기돼 버려야 돼. 왜?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니까. 이걸 뭐라 그랬어? 과학적 용어로 대체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일상 용어는 전부 다 주관적이라서 완벽하지 않다고 이걸로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존과 메리가 저것은 빨간색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면 그 표현은 일상어거든요. 빨간색을 보면 생기는 물리학적 반응, 즉 물리적 사건, 그것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과학적 용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겠죠. 여기 가능한 게 아니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여기서 말한 빨간색으로 보인다가 일상 언어에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아벤트 입장에서는 저거 틀렸어. 정확하게 맞는 걸로 바꿔야 돼. 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정답이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6번. A부터 E까지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단순하다, 하찮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지나지 않는다가 표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써야겠지. 바꾸겠지. 그 다음에 상관관계는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니까 서로 비슷한 거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환원한 건 원래 처음으로 되돌리는 거죠. 여기는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말은 틀렸죠. 일반화하다지 이건. 그다음 D. 인간이 고통을 느낄 때와 유사한. 그렇게 보이는. 유사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야. 그렇게 보인다는 건 유사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번역은 아베트의 번역이니까 물리주의 언어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정답은 3번이고요. 3번은 일반화하다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환원하다는 원래 근본으로 되돌리는 걸 말한다.